소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MOU를 체결을 하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 G2파워부터 이슈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워낙 종목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형주 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소형주로는 우진엔텍, G2파워가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변동성이나 상승세가 제일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 종목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을 지켜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형 원전만 들어가는 부품이 있고 SMR 쪽으로만 들어가는 부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들어가는 회사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딱 그거에 맞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G2파워가 오늘 올라줬던 이유는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MOU 체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는데 원전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1월달 성과가 드디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원전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공을 했던 부분이 컸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과의 MOU까지도 체결한다는 거는 더욱더 확장세나 이런 부분이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쪽은 SMR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형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유럽에서는 대형 원전을 좀 더 비중을 두는 모습,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 플러스 SMR까지도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원전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 안에서 계속해서 대형 원전보다는 요즘에는 그럼 SMR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면은 좀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어느 시점 정도로 예측을 하실까요? 지금 G2파워나 우진에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급등세가 연출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진에텍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볍게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왔어요. 근데 두 종목 다 시총이 1000억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매매할 때 조금 유익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아까 우진엔텍과 그리고 G2파워랑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바닥권을 먼저 돌파를 해주고 체코원전 수주 당시에도 고점대를 형성을 해줬지만, 그 고점대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이제는 우상향하는 패턴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우리 기술을 좀 제가 봤을 때는 탑픽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형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합병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원전 관련 테마들이 두산그룹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상승 탄력은 더욱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별로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중소형단에서 변동성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진엔텍,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갭을 띄워서 올라간 경향이 있어서 갭을 메우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을 살펴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다 보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짚어주셨고요. 대형주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또 방산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원전이 계속 가는 만큼 방산도 꾸준히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이 조금 잠잠해지나 했더니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해지면서 다시 한번 방산주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대형주들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만큼 워낙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소형단이 더 적합하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거의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방산 3대장, 그리고 대형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우상향이나 이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문제였던 거는 소형, 중소형주 관련 방산주였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1, 2%씩 계속 꾸준한 우상향이 나왔다고 하면 중소형주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를 때마다 뭐 10%, 20%까지도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대응하는 포인트는 뭐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기업 합병이랑 분할 이후로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줬던 모습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 들어가도 괜찮나 안 괜찮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실적주로 가는 만큼 실적 시즌이 왔을 때 더욱더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21선 부근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약 35만 원 선에서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뭐 LR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가장 놓쳤던 부분은 그때라도 담을 걸, 이런 후회가 되게 많이 드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워낙 경기 침체나 경기가 안 좋아져도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인 만큼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풍산이라는 종목도 이제는 슬슬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리 가격이랑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탄약 가격이에요.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부분일 때 소모품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관총에 들어가는 총알이나 아니면 대포에 들어가는 탄약 이런 부분이 있는데, 풍산은 그거를 제작이나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고, 요즘 구리가 중국 부양책 정책 이후로 급상승했던 모습세, 그리고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데 풍산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구리 가격이랑 이제는 영향 없이 실적으로도 좀 갈 수 있는 영향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아직까지 전고점을 못 뚫은 풍산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지켜본다라면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오늘 장에서는 한일단조나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성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상승하다가 윗꼬리가 좀 그렇게 과도하게 안 나온다고 하면 종가쯤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단 안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안에서 아무리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나는 조금 멀리 내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사실 이 방산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당선이 되면 종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전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방산주한테 악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국방을 너무 약하게 만들면 다른 나라에서 침략도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불안 심리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저는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단기성의 악재지, 다른 나라들 동유럽이나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어떻게 보면 중동 쪽 이쪽도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인 수준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이런 멘토님의 코멘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테마로 알려져 있죠.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번 관련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시추 기업으로 꼽히는 슐럼버거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스틸의 주가가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슐럼버거의 참여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왕고래 테마주들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왕고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테마성 종목이 강하고, 이게 만약에 성공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추라는 게 여기가 성공되면 좋겠지만 여기가 실패돼도 다른 구역까지도 시추하면서 계속적인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별 담아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고점일 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저점일 때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 말은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음날 또 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차트가 좀 안정돼 있고 특정한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신시티 같은 경우도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대한고래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불 때마다 급등락이 나왔던 모세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각 테마를 대응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올라가서 따라가서 더 수익을 봐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테마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신 다음에 장기적으로 갈 거면은 차트상으로 어떻게 급등세가 연출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이 신스틸도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저는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왔을 때 가격적으로는 저는 한 2,700원 구간을 좀 더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왕고래 테마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멘토님이 대왕고래 하면 떠올랐던 여태까지의 대장격의 종목들이 아니라 좀 새로운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차별화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대장주급으로 얘기했던 종목은 GS 글로벌이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 테마랑 되게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원전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우진엔텍 그리고 G2파워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기존에 잘 갔던 GS 글로벌이나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 호재에도 조금 주춤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자금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고점인 종목들 들어가는 것 전략보다는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더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 트렌드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진짜 눈치 보기 정세, 대형주들이 약간 주춤하면서 못 가고 중소형주들이 가는 장세라고 여겨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보면 GS 글로벌이나 신스틸가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겠지만 GS 글로벌을 모아가시는 전략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직 추세상으로는 하향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가격대를 조금 더 지켜주는 모습세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3,100원에서 3,200원 사이가 조금 가격적으로 기간 행보가 좀 거쳤을 때 그때부터 모아가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